노리쇠 확인하고 전진되어 있죠. 배꼽에 갖다 대고 경기를 90도 틀고 차징 핸들 당기고 그리고 약실을 확인합니다. 탄 없는 거 확인하고 노리쇠 확인합니다. 2스테이지 프로세스. 탄창만 잡고 워크스페이스 L자를 잡아가지고 탄창 삽입하고 약실을 확인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사 전무이사 이근입니다. 오늘은 병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의 병기를 보시면 AR 플랫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UDT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면 HK416. 부대에 있을 때 그때 처음 HK416이 들어왔어요. HK416이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 아무것도 액세서리가 안 달려있죠. 알총이라고 표현합니다. 알총. 그렇게 도착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병기 갖고 절대로 적지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억지로. 하지만 우리는 적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액세서리들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제 병기를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커스터마이즈 하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머리판 커스텀 3배율 있고 1배율 돛사이트 있고 방사의 울 2.0 멜빵 레이저 화이트라이트 수직 손잡이 소염기하고 소음기 이걸 풀 세팅된 완성된 병기 시스템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개머리판 되게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어요. 이 개머리판 보시면 장점은 컨테이너가 있어요. 전자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배터리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배터리를 보관할 수 있어요. 또는 오링이 있어야 된다. 방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배터리들이 들어가고 반대쪽에도 배터리들이 들어갑니다.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는데 제 거는 L자 형식입니다. 이 L자는 low profile. 여기에 부품들이 불필요한 부품들이 없겠죠.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편한 개머리판입니다. 앞으로 가면 이 스코프처럼 생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이트가 있죠. 앞에는 배율이 없어요. 또는 1배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오테크 돛 사이트입니다. 돛 사이트는 정말 많이 있어요. 뭐 에임 포인트도 있고 뭐 또 저렴한 거 홀로선도 있는데 대표적인 돛 사이트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오텍입니다. L3사에서 나오는 이오테크 왜 그게 장점이냐? 단순하게 하나의 돛 사이트가 아니라 그 돛에 서클이 있어요. 그래서 근접 사격하기 위해서는 돛 찾는 것보다 서클을 찾겠죠. 뒤에는 3배율 매그니피케이션 렌즈가 있어요. 근접 사격할 때는 이걸 제끼고 돛 사이트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지에서 뭐 300m, 400m 사격하기 위해서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3배율을 올려서 사격합니다. 그래서 풀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합니다. 격실에 들어와서도 사용하기 편하고 또 야지에 나가서 사용하기 편합니다. 그 다음은 퀵 릴리스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걸 제거를 해야 되면 무슨 이유 있든 제거는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가 나왔다. 더 이상 이걸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걸 뗄 수 있어야 돼요. 이쪽 보시면 이 퀵 릴리스 레버가 있어요. 옛날 모델들은 스크류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를 쪼아야 되는데 사격하다 보면 반동이 있으니까 그 나사가 풀게 돼요. 그래서 요새는 다 이런 퀵 릴리스 레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0점을 잡아놨는데 다시 부착하면 0점 다시 잡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단 자기 위치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permanent marker로 이제 표시를 해요. 그래야지 제가 어디에 다시 끼울 수 있는지 압니다. 또 하나 팁은 이 선을 보시고 그 다음에 탄창 이 선을 보고 그대로 맞춥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착하고 나서 약간 흔들림이 있어요. 흔들림이 있으니까 항상 룰은 앞으로 밀착하고 그 다음에 레버를 닫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슬링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슬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싱글 포인트, 더블 포인트하고 3포인트 슬링이 있는데 저희 병기에 달리는 것은 2포인트 슬링입니다. 모든 2포인트 슬링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모든 하냐? 첫째는 이 조정하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타이트하게, 그 다음에 루스하게. 그리고 이런 손잡이가 있어야 됩니다. 주먹 넓이 손잡이. 여기 보시면 여기에 포인트가 있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포인트라고 표현하는데 뒤쪽에는 이 스위블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스위블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스위블의 중요한 점은 완전히 360도 돌면 안 돼요. 돌 수 있으면 나중에 이 멜빵이 계속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각도에서만 스위블이 가능해야 됩니다.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제 거는 BCM을 쓰고 있는데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상위 이슈도 돌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야지에서 문제가 됩니다. 다음은 그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립도 되게 많은 형태들이 있어요. 제 거는 거의 직선인데 약간 곡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한테는 편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되게 어그레시브한 곡선을 원합니다. 누구는 되게 일자 그립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개인 취향대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다음은 방아쇠 울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 거는 각이 좀 있어요. 이건 그냥 외모적인 건데 중요한 것은 두꺼운 장갑을 낄 때 그 두꺼운 장갑 손가락이 쉽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혹강기 훈련할 때는 상당히 장갑이 두껍습니다. 그걸 고려를 해야 돼요. 네, 앞으로 가서 화이트 라이트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불 말 그대로 화이트 라이트입니다. 이거 사용하는 이유는 야시경 사용 안 할 때 그리고 불이 필요할 때 어두운 데 들어갈 때 반드시 화이트 라이트가 있어야 돼요. 지금 추세는 야간에서 야시경 낀 상태에서 레이저 활용하면서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라이트이 백업 야간 사격 방식이 돼요. 이 장치가 적외선 레이저입니다. 적외선 레이저. 여러분 영화에서 다 빨간 레이저는 보셨을 거예요. 이 장치가 빨간 레이저 기능도 있죠. 하지만 절대로 빨간 레이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빨간 레이저 장치가 있냐? 0점 잡기 위해서 빨간 레이저가 있습니다. 빨간 레이저 0점을 잡으면 그 적외선 레이저도 0점이 잡힌 거예요. 일단 L344 팩15 모델은 그렇습니다. 짝퉁 모델 또는 다른 모델은 잘 모르겠는데 대표적인 모델이 팩15이기 때문에 그거는 0점 그런 방식으로 맞춥니다. 주 기능은 표적 지식입니다. 레이저로 이제 조준을 하는데 빨간 레이저 기능도 있고 또 하나 기능이 있어요. 플러드라고 표현합니다. 화이트 라이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화이트 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적외선 플래시 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추가로 여러 또 기능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야간 그 사격 교육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앞에 철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군인들이 보셨을 거예요. 간음소에 그 다음에 뒤쪽에 간음자가 있습니다. 이건 왜 있냐? 전자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배터리는 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예비 배터리가 있는데 급한 상황에서 만약에 제 사이트가 꺼지면 그냥 백업 사이트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간음소에 간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립업 방식이에요. 왜?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데이타임에는 이오테크, 돗사이트하고 3배율, 그 다음에 야간에는 표적 지지기. 그래서 크게 사용할 일은 없는데 혹시나 해서 백업 사이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철 재질이 좋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플라스틱 사이트를 사용하는데 깨지게 됩니다. 야제에서 깨지는 경우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재질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이 사이트를 올릴 때 돗 사이트하고 호환이 돼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사이트가 내가 이 렌즈 보고 있는데 이 사이트들이 안 보이면 호환이 안 되겠죠. 사기를 못 합니다. 그러면 이걸 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 병기는 이걸 안 뗀 상태에서 제 백업 사이트를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장비 선택할 때. 꼭 L3가 최고인 게 아니에요. 근데 왜 L3에서 많이 장비를 사용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돗 사이트가 그 서클 있어요. 다른 돗 사이트는 말 그대로 도트만 있습니다. 도트가 되게 작기 때문에 찾기 어렵겠죠. 근접 사격할 때는 그 서클만 보시면 그리고 그 서클이 간 데는 무조건 총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걸 많이 사용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도트 서클에 여러 점점점 도트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있냐? 오조전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거리별로 오조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는 1배율, 그 다음에 3배율이 있는데 제가 3배율로 사격할 때는 그 도트가 맞지 않습니다. 그 중앙에는 도트가 맞지 않습니다. 그 밑에는 도트를 또 참고해서 오조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만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또 너무 탄도하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맨 앞으로 가겠습니다. 맨 앞에 소염기가 있습니다. 소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끝에는 소음기가 있습니다. 소염기는 영어로는 우리가 플래시 하이드라고 표현하는데 플래시를 숨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플래시 하이드라고 표현합니다. 불꽃이 나죠. 사격하게 되면 그 불꽃이 우리 위치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불꽃을 줄여야 되겠죠.
아무리 소음기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불꽃이. 대신 많이 줄여지겠죠. 그래서 소음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소음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소음기가 있고 별로 안 좋은 소음기가 있어요. 소음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음기는 대부분 알겠지만 소리를 줄이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이 소음기 갖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탄이 중요합니다. 소음탄하고 소염기 같이 갑니다. 만약에 소음탄 쓰지 않고 일반 탄에 소음기가 있으면 그래도 상당히 시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5.56은 아무리 지금 기술로 줄일 수 있어도 완전히 조용하지 않습니다. 더 조용하게 가려면 9mm, 옛날에 MP5SD, 그거는 상당히 조용합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나온 거 MP7, 그것도 상당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뎁그룹 같은 부대에서는 HK416도 사용하고 MP7도 사용합니다. 왜? MP7이 더 조용하기 때문에. 수직 손잡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말 그대로 수직 손잡이를 사용했습니다. 각도가 전혀 없었고 완전 일자 수직 손잡이였어요.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하지만 발전하면서 이제 C그룹으로 가니까 각도가 있는 게 훨씬 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수직 손잡이 보면 각도가 좀 있고 통째로 잡게 되면 짧아요. 이 손가락이 움직이죠. 왜? 이런 식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길 필요가 없어요. 또 길면 그만큼 더 무거워지고 그만큼 부피가 커져집니다. 병기를 들 때 왼손으로 멜빵을 이렇게 피시면 됩니다. 제가 오른손잡이고 보시면 멜빵이 왼손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멜빵을 처리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걸 실수로 합니다.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팔을 집어넣는데 잘못됐어요. 왼팔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병기가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를 들어 제가 사격 훈련을 하기 위해서 병기를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 준비시키는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리쇠 확인하고 전진되어 있죠? 그러면 배꼽에 갖다 대고 병기를 90도 틀고 차징 핸들 당기고 그리고 약실을 확인합니다. 탄 없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노리쇠 확인합니다. 2스테이지 프로세스. 탄창 하나 잡고 워크스페이스 L자를 잡아가지고 탄창 삽입하고 약실을 확인합니다. 노리쇠 전진. 이걸 더스트 커버라고 표현하는데 먼지가 안 들어가기 위해서 닫아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또 이런 장치가 있어요. 솔직히 그냥 외모상으로 있는데 옛날에 MCB에는 더 그게 중요했었습니다. HK416은 굳이 놓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의 장치가 여기 있다는 거. 이게 뭘 하냐? 노리쇠가 앞으로 가는 거 보셨죠? 그걸 더 안전하게 들어왔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몇 번 누릅니다. 하지만 요새 모든 에어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병기를 이런 식으로 내려서 사격장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